자, 그리스포츠 여러가지 상품 중에 처음으로 착용해보고 처음으로 잘라보았는데요. 이 트레킹화는 스페인 문도 수입 양말 한 컬레를 드리면서 가격이 128,000원으로 가성비 최고의 상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플렉스 2.0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플렉스 5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렉스 1.5는 무게는 약 450g에서 500g 사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안창하고 깔창 좀 구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창 나일론 인솔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나일론 인솔이 없습니다. 안창이 없는 거고, 이 그리스포츠에서는 R 시스템 해가지고 요렇게 요 정도의 길이를 4분의 3 인솔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제가 얇은 인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인솔이 없어요. 플렉스 1.5는 인솔이 없고, 액티브 에어는 이렇게 이제 그 밀도가 다른 이런 우레탄을 여러 개 겹쳐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물을 잘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쿠션, 이 부분의 쿠션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쿠션이 좋은 창으로 미드솔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플렉스 1.5는 아웃도어 그 원데이 트레킹이나 어반 아웃도어 시티 트레킹에 제가 추천을 하는 상품이고요. 1.5의 비슷한 상품을 보면은 요거는 좀 가죽이 특이해요. 예, 요거는 그 누벅 가죽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특이해서 그래도 꾸준히 찾는 상품이고요. 현재 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요 상품입니다. 또 비슷한 상품으로는 이 상품이 있어요. 123,000원. 예, 꾸준히들 다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한데 비브람 창인데 창이 좀 두껍거든요. 168,000원. 트레킹화도 아닌 트레킹화, 시티 트레킹화. 간단하게 운동할 때도 신기 좋은, 꾸준히 나가고요. 요거도 가격이 114,000원이고 이거는 168,000원이고, 요 상품은 그래서 발목이 낮은 걸로 이렇게 세 가지가, 요것도 누벅 가죽인데 129,000원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보다 낮은 상품으로는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달아봤는데, 특이점은 가격이 118,000원, 요거 두 개는 모델이 같은데도 무게가 똑같은 걸 이렇게 재보니까 520g, 84g.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무게도 다르지만은 같은 크기인데도 무게가 차이가 나요. 평균치의 무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는 쿨맥스 76%, 쿨맥스도 몇 프로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서머라이트 80%, 땀이 많은 사람분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땀이 적게 나면서 이렇게 따뜻한 거를 찾는 분들은 울도 많이 들어가면은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원하는 상품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높이를 보면은 15cm나 20cm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품은 42가 7.4cm예요. 발볼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게는 제가 11을 신는데 404g이고 42는 약 500g대의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 페이지는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만 보면은 다 이 상품의 특징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무게 490, 플렉스 1.5, 멤브레인은 그리텍스고 탈착식 깔창이고 가피, 그리고 밑창은 하이킹 PU가 있고 마카로 PU가 있다. 이 페이지만 보면은 알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정보는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플렉스는 이 등산화가 휘어지는 재잖아요. 플렉스는 1단계가 1.5부터 이렇게 2단계, 5단계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플렉스를 계속 정보를 드리는 거는, 이 플렉스를 보면 무게를 알 수가 있고 무게에 따라서 상품의 특징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등산화를 구입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플렉스에 대한 정의는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계속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 생각하시고, 제 생각은 참고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텍스 멤브레인은 그리스포츠 특허 상품이거든요. 이 가죽만 해도 이렇게 발수 기능이 있는데요. 그리텍스는 극한 환경이나 고산에서는 부적합하고요. 도시형, 겨울용 어반 아웃도어에는 최고로 좋다. 공기의 순환을 통기성으로 땀을 잘 내보내주는 그런 기능의 멤브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도 계속해서 드릴 텐데, 이 등산화는 아무리 좋은 멤브레인을 써도 방수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등산화가 방수가 되게 옷 입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텍스는 그리스포츠 특허 멤브레인인데요. 지금 잘라보고 있는데요. 그 가죽 안쪽에는 그리텍스 멤브레인을 보호하는 하얀 부직포가 있고요. 라이너 원단과 요 그리텍스 멤브레인 사이에 땀 배출이 잘 되는 멤브레인도 보호도 되는 그런 통기성 안감이 상당히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창과 깔창을 구분을 하시는지요? 이게 사실은 깔창이고요, 이게 안창이거든요. 인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솔의 종류를 또 한번 살짝 보면 이 그리스포츠에서는 이거를 R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4분의 3 인솔이라고 하고 얇은 인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는 크리스핏 네바다 깔창인 이 뒤꿈치에는 3mm 정도, 여기 뒤꿈치에는 두께가, 가운데는 5mm 정도, 앞쪽에는 2m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인솔인데, 깔창의 실제 실물을 보면 조금은 아쉬운데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깔창의 두께도 줄여 놓았어요. 타회사 깔창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5mm 정도인데 그리스포트는 1.5에서 1.8mm 정도로, 이 설명서의 자료를 보면은 이 부분에 극세사라고 되어 있어요. 땀을 많이 밀어내는 성질이 있고, 이 뒤집어 보면은 바닥은 마사지 스프링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쿠션을 흡수하는 쿠션이 있는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크리스핏 깔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제가 영상 하단 설명란에 댓글 상단에 자료를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128,000원의 등산화에 들어가는 깔창으로서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가피를 한번 보면은요, 자, 가피는 왁스칠을 한 이탈리아 다카르 가죽이고요. 그 스포트 시스템 앞쪽은 다카르 가죽으로 처리했고요. 가죽의 깊이도 이 스포트 시스템과 함께 깔창 아래까지 충분히 깊이 넣어져가 있고요. 가죽의 두께도 확인을 해보면은 1mm는 충분히 확인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라이너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통기성 부직포가 있고, 세 번째는 그리텍스 멤브레인이 있고요. 네 번째는 멤브레인을 보호하는 이 하얀 부직포가 있고, 다섯 번째는 다카르 가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겹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토론 부분은 눌러보면은 뭔가 이 보강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잘라봤더니요, 조금 이 두툼한 이 부직포가 보강이 되어 있고, 요 부분 그 아웃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등산 중에 이 돌부리에 닿아도 아플 수 있는 엄지 부분도 충격으로부터 더욱더 잘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꿈치 부분도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 스포트 시스템하고 아웃솔, 요 미드솔이 연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뒷부분은 상당히 두툼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 스포트 시스템 요 안쪽에 보호대가 한 겹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이 있고, 통기성 부직포도 좀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안에 라이너하고 이렇게 5겹으로 뒤꿈치도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발목 뒷부분, 이 부분은 이 패딩 처리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잘라 보니까 땀 배출도 상당히 용이하게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주게 되어 있고요. 길들이기가 쉽도록 패딩 처리를 했고, 가끔 이제 이 부분이 이 가죽하고 패딩 처리가 무엇이 좋은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사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제가 사용했던 신발을 보여드리면은 이 가죽이든 패딩이든 이 등산화를 신고 벗을 때 끈을 충분히 풀어서 이 뒤꿈치 부분이 마찰이 덜 가도록 사용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설포 부분은 이 부분은 내구성이 아주 강하게 찢김이 그 방지가 되는 그런 나일론 원단의 합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설포 부분도 부드럽고 튼튼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걸쇠 부분은 발등 부분은 4개로 되어 있고요. 그 발목 부위에 2개로 되어 있어서 총 6개로 되어 있는데, 조금 요 부분은 좀 아쉬운데, 요 부분에 그 스타북이 아니고 고리로 처리를 해놨어요. 밑창도 보면은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요 모델은 마카로가 있고 또 하이킹이라는 2가지가 있는데, 뒤축을 보면은 뒤축의 각도를 죽여서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이렇게 뒤축의 각도를 죽여놨고요. 그 다음에 턱이 있는 거, 턱을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제동력을 발휘하게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깊다
넓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깊은 거는 이 습기에서 마찰력을 증가시키고요, 넓다는 거는 셀프 클리닝 해가지고 특히 자갈이나 모래 이런 데서도 유리하도록 처리를 했고요, 중앙 부위에도 정지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미드솔 부분에는 제가 인솔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쿠션이 좋도록 충분히 이렇게 처리를 해놔서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가볍고 잘 구부러지고 이렇게 쿠션이 좋은 그런 기능들을 강조한 등산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신발들을, 요즘 이 신발을 신으면서 제가 끈묶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신발은 플렉스가 제가 1.5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끈을 당기면 당길수록 발등이 조여요. 그래서 이제 끈묶기에 대한 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신발은 끈을 무조건 잡아당기면은 딱 이 발볼은 잡아주는데요, 너무 발등이 아파요. 그래서 적당하게 당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내리막에서도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플렉스가 낮은 거는 제가 신발이 큰데 엄지가 아프다 이럴 때는 제가 끈을 발등을 꽉 조이라 그랬는데 조이면 아픕니다. 아프니까 이 정도의 신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양말을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두겹을 신잖아요. 양말의 두께로 발볼의 밀림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큰데도 앞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하면은, 지금 제가 이 화면처럼 양말을 2개를 신어서, 안에는 얇은 걸 신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양말을 2개를 신어서 발의 밀림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걸 배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발등의 끈이 나는 요 정도가 좋다, 이런 거를 강조하실 분들은 여기 4개에서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3바퀴를 돌려서, 2바퀴만 돌려도 되는데 3바퀴를 돌려서 묶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이렇게 와서 6번째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된다. 제가 끈 묶기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발볼도 플렉스 1.5지만은 요거는 넓다보다는, 보통보다는 넓고요, 넓다보다는 좁아. 그러니까 신어보시고, 이것도 가죽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경향도 있으니까 이것도 그 발볼의 넓이도 충분히 한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도 끈묶기하고 연관이 된 건데요, 양말의 두께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자료 만들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만 딱 보면은 이 상품의 특징이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딱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등산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정보를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산다굿.com도 어느 정도 많이 진도가 나가 있거든요. 홈페이지나 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 드릴 거고요. 자, 이 신발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원데이 트레킹화, 어반 아웃도 상당히 좋고요, 가벼운 트레킹화, 편안한 하이킹 신발을 찾고 가죽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게 편안하고 가볍기 때문에 등산 1학년들이나 여성분들의 상당히 인기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이 창가리 부분도 문의를 하는데요, 창가리 부분은 안 되는 거를 원칙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비브람창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나 요즘 창가리 가격이 12만원에서 15만원대거든요. 그리고 국산창으로 해달라면 대부분 5, 6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창가리 비용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요게 보면은 마모가 이렇게 잘못, 요거는 팔자 그름을 그려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마모가 되는 게, 이렇게 이 발바닥이 마모가 되는 게 정상적인데요, 제가 워킹법에 대한 자료도 제가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수 부분인데요, 방수 부분은 제가 등산화를, 제가 등산 안 된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오버트로우저 바지를 입었는지, 그리고 오버트로우저 바지를 입더라도 이게 방수가, 오버트로우저는 최소한 내수압을 2만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땀 배출이 잘 되는 가볍고, 이게 266g, 242g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게 방수 자켓이나 방수 바지가 중요한 거는, 이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 저체온증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수는 2만ml 내수압을 추천을 드리고, 땀 배출은 이게 15,000까지 땀 배출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입더라도 이렇게 안 입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바지가 젖으면은 이 양말로 해서 급속하게 섬에 들어가거든요. 섬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양말 속으로 바지를 넣은 다음에 오버트로우저 바지를 입어야 되고요. 이 자료는 제가 영상으로 여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3.0을 많이 신다가 테스트 때문에 신어보면은, 이게 돌부리에도 솔직히 돌부리하고 이 옆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이제 플렉스가 약하다 보니까 이 양말로서 대체를 해야 돼요. 끈을 너무 세게 묶으면 발등이 아프더라고요. 발등이 불편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묶고 양말을 요거하고 요거 양말을 두 겹을 신어서 신는 게 좋고, 이걸로 인해서 이 돌뿌리나 이 특히 옆부분에 제가 요즘 많이 신어보고 있거든요. 옆부분이 약하다 생각되는 분들은 제가 이 뒤에 대체 상품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대체 상품을 보면은 이거보다 하위 상품으로는 118,000원이면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신발 기능이, 이 정도의 등산화도 제가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소개해 드리는 건데, 비슷한 상품으로 이런 상품이 있고 상위 상품으로 또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상품이, 그 다음에 상위 상품으로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플렉스 2.5라고 이야기하고, 플렉스 3. 이런 것들은 뭐 대충 그냥 돌 사이에도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요 부위, 이 옆에, 이 앞에는 그래도 좀 보호가 되는데 이 옆에가 좀 약하다,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위의 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상위 상품은 플렉스 2.5, 플렉스 3.0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 앞에 제가 영상에서 이 부분은 70 그린 에너지 그랬는데 제가 발음을 75%로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벌써 태양열로 그린 에너지로 이런 신발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포츠는 전문적으로 등산화하고 안전화만 만드는 회사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과 댓글 상단에 제가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제 휴대폰도 제가 여기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상세한 좀 더 문의를 하실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항상 제 전화는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특히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품은 아주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128,000원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상품이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